추진하는 탄핵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세력 다른 나라 세력과 결탁한 또 다른 정치적 공작일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바탕이 되는 법치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자들은 좀처럼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 실체 그 존재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최대 위기가 찾아온 지금 마침내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의 법률 대리인격인 LKB 그리고 어쩌면 중국 이 3자 간의 은밀한 커넥션이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그 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LKB 로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단순한 로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민주당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점. 둘째,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해온 오랜 경력을 가진 로펌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사안일 수 있는 점. 이 세 가지가 저의 생각에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19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희수,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인 송두환, LKB 대표 변호사 이광범 등 3인이 공동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공동대표 3사람의 면면만 보더라도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정파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국회를 대표하는 법률대리인단이 아니라 사법부 내 친민주당 진영의 대표 선수들을 골고루 포진시켰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인선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LKB가 개입한 것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LKB는 과거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관영매체 인민망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전력이 있는데, 인민망은 중국 공산당의 자회사로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LKB는 이 기관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바 있었으며 4년이라는 긴 소송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LKB의 소송에는 왠지 그 주체로 활동한 자들에게 중국몽이라는 감정이 개입된 듯 보인다는 점, 그래서 이들에게 중국은 단순히 법률대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관영매체를 변호했던 로펌, 그래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LKB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세력 다른 나라 세력과 결탁한 또 다른 정치적 공작일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몸으로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인들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헌법재판소가 중국인들이 포함된 헌법연구관들에 의해서 오염된 것입니까? 어쩌다가 헌재 판사들이 TF의 대본에 따른 연기를 하고 있다고 대놓고 자백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쩌다가 이번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에 중국의 입김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저들의 잘못입니까? 지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 대통령뿐입니다. 사방이 우리 국민의 적으로 보입니다. 혹시 저만 그런 것입니까?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말씀드린 이 LKB 로펌과 어떤 식으로든 엮여 있을 가능성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왔지만 정계선 헌재 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3인의 대표 중 한 사람인 김희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법연수원이란 것이 원래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강한 사제 간의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학연을 넘어서 재판의 공정성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김희수 대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계선과 그 남편 그리고 김희수 이 세 사람의 밀접한 관계는 너무나 명백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기피신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이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십 가지가 넘을 것 같은데 이 정계선 기피 사유만으로도 허영 교수님의 말씀처럼 헌재가 가루가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는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 누가 썼습니까? 문영배입니까? 헌재 연구관들인 TF가 써준 겁니까? LKB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LKB는 단순히 국내에서 민주당의 법률 대리 역할만 수행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직접적인 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로펌이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반대되는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인데 좀 이상한 냄새가 풍겨지지 않으십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LKB가 변호했던 인민망이라는 매체 이게 단순한 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대외 선전기구로 대한민국 내 여론조작 및 친중 성향의 컨텐츠를 유포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LKB의 대표 변호사들은 민주당 지도부의 법률 문제를 그동안 전담해오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즘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한 탄핵사건에서도 LKB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저간의 민주당과 LKB와의 관계로 보아 당연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과 LKB를 통한 중국과의 연결고리 이것이 단순히 뇌피셜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대통령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중국인은 이 나라에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의대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로스쿨에도 쉽게 들어가서 변호사도 법관도 될 수 있고 헌재에도 들어가서 TF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의료보험의 혜택에 주택구입 시 은행융자의 상한선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민주당과 이들의 뒤를 봐주는 LKB와 그리고 중국과의 커넥션을 단순한 이해관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탄핵이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의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 나라의 독립체를 유지해 오셨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있으십니까?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자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인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LKB, 민주당, 헌법재판소 내 중국인이 포함된 연구관들로 구성된 TF 그리고 친민주당 인사들의 연결고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 이것이 단순히 억측이라고만 생각되십니까? 이러고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독립입니까? 그리고 외세로부터 노골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저나 우리 국민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믿을 수 없도록 빌미를 제공한 저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헌법학계의 테두 허영 교수님은 헌재가 10가지나 위법한 행위를 해온 일종의 범죄 집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가는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가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헌재를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공정을 넘어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헌재가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헌재와 헌재를 움직이는 TF와 중국과의 커넥션 관계에 있는 LKB 모두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주권과 대한민국의 외세로부터의 독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이들의 기획대로 상황이 돌아간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이 독립된 국가가 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한 자치구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것이 거의 목전에까지 다가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한 다음 그 자리를 대를 물려가면서 자기네들끼리 돌리고 돌리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 슬픈 현실을 직시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언론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TV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전력 질주하는 악랄한 미디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지 말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이 저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항의하고 단합된 힘으로 언론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나 악랄한 보도를 일삼는 동아일보와 그 계열사면서 우파인 척하는 채널A, 이들의 인터넷 기사들까지 절대 클릭하지 않기 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저들의 손에 맡길 수 없어진 지금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자유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찾아내서 각자가 스스로의 역량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들은 외부 세력과의 커넥션이라는 비밀을 감추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도 거짓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단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찾아냈고 지금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홍위병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저자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많은 증거가 또 필요하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